혹시 매일 챙겨 드시는 고기가 정말 몸에 좋다고 확신하시나요? 다른 건 몰라도 단 하나, 이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 그 음식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 중 무려 15만 명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모두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신 음식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이 정도 아픈 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정말 그렇다면 마늘이 진짜 바꿔줄 수 있을까요? 혹시 미신이나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김건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78세 이정숙 할머니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고요. 이 할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시고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만 골라서 드시고 계셨어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매일 꼭 고기를 챙겨 드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많았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의 2배였고요. 혈압은 180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중성지방은 400으로 정상 150에 거의 3배나 됐어요. 심장 초음파를 찍어보니 심장벽이 두꺼워져 있었고요. 혈관 곳곳에 기름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고기를 주로 드시나요? 그냥 몸에 좋다는 것들이요.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매일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고 해서요. 삼겹살도 자주 구워 먹고 갈비찜도 해 먹고요. 불고기나 목살도 부드러워서 자주 드셨대요. 할머니가 매일 드신 음식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침에는 삼겹살 구이를 드시고요. 점심에는 갈비찜을 해서 드시고, 저녁에는 불고기나 목살을 구워서 드셨어요. 간식으로는 소시지나 햄도 자주 드셨고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신 거죠. 한 달에 고기를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기름진 부위나 양념이 많이 된 고기들로요. 심지어 밤에도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 드셨대요. 딸이 사다 준다고 해서 마음이 고마워서 다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술, 담배 한 번 안 하시고요. 매일 새벽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등산도 일주일에 3번씩 다니셨고요. 수영장도 정기적으로 다니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요. 발목도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요.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요. 밤에는 숨이 막혀서 깰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혈관도 여러 곳이 좁아져 있었고요. 심장 기능도 6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간 수치도 정상의 3배나 높았고요. 할아버지도 매일 고기를 드셨습니다. 양념갈비나 불고기 같은 달콤한 고기들을요.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매일 드셨던 거죠. 특히 손자들이 와서 함께 먹을 때는 더 많이 드셨대요. 갈비 한 접시, 불고기 한 접시 다 비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리고기도 몸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드셨고요. 오리 백숙이나 오리 주물럭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둘 다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드신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고기를 드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고기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TV에서 고기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드시는데요.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고 피곤해지시는 경험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하고요. 소화도 예전만 못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고요.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텐데요. 사실은 잘못된 고기 선택 때문일 수 있어요. 이정숙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고기는 무조건 몸에 좋다. 비싸고 맛있는 고기일수록 더 건강하다. 양념된 고기가 부드러우니까 소화에도 좋다. 기름진 고기가 칼로리가 높으니까 영양가가 더 높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젊을 때와 달라졌거든요. 간 기능도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요. 혈관도 탄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췌장에서 만드는 인슐린도 부족해지고요. 위장의 소화 능력도 예전만 못해져요. 그런데 젊을 때와 똑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이 감당할 수 없겠죠. 마치 작은 엔진에 큰 자동차용 기름을 넣는 것과 같아요. 엔진이 고장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시려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요. 대부분 건강해지려고 하신 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어떤 건 먹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 고기가 독이 될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의 변화부터 이해해야 해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초 대사율이 20%나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음식을 태우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마치 화력이 약해진 가스레인지 같아요. 예전엔 센 불에서 음식이 금방 익었는데요. 이제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센 불에 맞는 음식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익지 않고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 변화는 간 기능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독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곳이죠.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각종 호르몬들을 분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예전엔 하루에 100개의 독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요. 이제는 50개밖에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100개의 독이 들어온다면요. 당연히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되겠죠. 마치 정수기 필터가 오래되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조금씩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막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나쁜 것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곳이죠.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만들고요.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도 분비해요. 전해질 균형도 맞춰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거칠어져요. 작은 구멍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단백질 같은 큰 분자들은 걸러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필터에 구멍이 생기면서 새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걸러내야 할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요.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네 번째는 혈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고무호수처럼 탄탄하고 유연했어요. 혈액이 세게 흘러도 잘 견뎠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해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플라스틱 호수처럼 딱딱해져요.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금이 가거나 터질 수 있어요. 혈관 안쪽 벽도 거칠어져서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덩어리들이 쉽게 달라붙어요. 마치 낡은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진 고기를 자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돼요. 마치 진흙물이 호스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다섯 번째는 췌장 기능의 변화예요.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죠. 소화효소도 만들어서 음식을 소화시켜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췌장도 지쳐서 기능이 떨어져요.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죠. 소화효소도 예전만큼 많이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요.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위장의 변화입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요. 음식을 잘게 부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먹으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고기가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에는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100g에 30g이나 되는 지방이 들어있고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포화지방이에요. 이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요. 젊을 때는 간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었지만요. 나이 든 간은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처리되지 못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거죠. 마치 하수구에 기름이 굳어서 막히는 것처럼요. 게다가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기름도 문제예요. 그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이 생겨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직접 달라붙는 정말 나쁜 지방이에요. 두 번째, 양념된 고기들입니다. 갈비나 불고기에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갈비 한 인분에만 설탕이 3큰술이나 들어가요. 한 번에 콜라 한 캔 분량의 설탕을 먹는 거예요. 젊을 때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서 처리했지만요. 나이 든 췌장은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켜요. 마치 설탕물이 끈적끈적하게 혈관을 덮는 것과 같아요. 혈관벽이 상처나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가공된 고기들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하루 권장량의 2배, 3배를 한 번에 먹게 돼요. 젊을 때는 신장에서 이 나트륨을 잘 걸러냈지만요. 나이 든 신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 안에 물이 많이 고이게 돼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경험 말이에요. 발목이 자주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는 경험도요.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는 경험도 있으시죠? 이게 바로 나트륨 때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기름에 튀긴 고기들입니다. 치킨이나 돈가스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정말 나쁜 지방을 만들어내요. 이 지방은 혈관에 직접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요.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이 염증을 막을 수 있었지만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막지 못해요. 그래서 혈관이 계속 아프고 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튀김옷에 들어가는 밀가루나 빵가루도 문제예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재료들이거든요. 다섯 번째, 오리고기 같은 진한 육류들입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을 만드는 재료예요. 요산이 많아지면 신장에 돌이 생기고요. 관절이 아프고 통풍이 생길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신장에서 요산을 잘 걸러냈지만요. 나이 든 신장은 처리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잘못된 고기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선택이 10년을 더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연령대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60대 초반 분들의 경우입니다. 아직 비교적 젊으시니까 적응 기간을 두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바꿔나가셔야 해요. 일주일에 고기를 5번 드셨다면 3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요. 양념도 절반으로 줄여서 해보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삼겹살을 매일 드셨다면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시고요. 나머지 날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대체해보세요. 갈비찜도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이시고요. 양념의 단맛을 절반으로 줄여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할 수 있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60대 후반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해요. 이미 몸의 변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이시고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는 한 달에 1번으로 제한하세요. 대신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닭고기를 드실 때도 껍질은 벗기고 가슴살 위주로 드세요. 다리나 날개 부분은 기름기가 많아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70대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미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기는 일주일에 1번 정도만 드시고요. 그것도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담백한 것으로요. 양념은 최대한 피하시고 소금간만 해서 드세요. 허브나 마늘 생강으로 향을 내시는 것도 좋아요. 소고기를 드신다면 홍두깨살이나 우둔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요. 돼지고기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름기가 너무 많거든요.
80대 이상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몸의 모든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고기보다는 두부나 달걀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안전해요. 굳이 고기를 드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요. 그것도 아주 소량으로 드세요. 대신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흰살 생선 위주로 드시고 구이보다는 찜으로 드세요. 이제 건강 상태별로 말씀드릴게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나트륨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절대 피하세요. 갈비나 불고기 양념에도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를 드신다면 소금 간도 최소한으로 하시고요. 대신 허브나 마늘로 간을 해보세요. 레몬즙이나 식초로 새콤하게 맛을 내는 것도 좋아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는 소금으로 따지면 한 티스푼 정도예요. 외식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음식점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이 들어간 양념을 피하셔야 해요. 달콤한 갈비 양념이나 불고기 양념은 정말 위험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고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줘요. 고기와 채소의 비율을 1대3 정도로 맞춰서 드세요. 밥의 양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혈당 측정기로 식후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세요. 15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기름진 고기를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기름진 부위는 절대 안 돼요.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시고요. 조리할 때도 기름을 최대한 적게 쓰세요.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버터나 라드 같은 동물성 기름은 피하세요. 달걀도 흰자 위주로 드시고 노른자는 일주일에 3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기름진 음식은 심장에 부담을 줘요.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로 바꾸세요. 두부나 달걀 인자가 좋아요. 생선도 기름기 적은 흰살 생선 위주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심장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양 자체를 조절하셔야 해요. 너무 많은 단백질은 심장에 부담을 줘요.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단백질 양을 정하시고요. 그 범위 안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이를 적게 섭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공육보다는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선택하세요. 염분도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구이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드시고요.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게 담백하게 하세요. 생강이나 대추를 넣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부위를 선택하시고요. 오래 씹지 않아도 되도록 잘게 썰어서 요리하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이 많은 고기를 피하세요. 오리고기나 거위고기 같은 진한 육류는 안 돼요. 내장류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을 드세요. 항염 작용이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 특히 좋아요.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누구는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시고요.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몸이 무거우면 바로 줄이세요.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당이 높아지면 즉시 조절하시고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시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혼자서 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자녀분들께도 설명해 드리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간대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 때 실천법입니다. 아침에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달걀 1개면 충분해요. 기름에 부치지 마시고 삶은 달걀로 드세요. 여기에 두부 1모 정도 더하시면 완벽해요.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소화에 부담이 돼요. 밤새 쉰 위장에 갑자기 무거운 음식이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대신 부드러운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우유나 요구르트도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요구르트는 피하시고요.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을 조금 넣어서 드세요. 두유도 좋은 대안이에요. 콩으로 만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하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첨가 두유로 선택하세요.
아침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 효소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거든요. 점심 식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점심은 하루 중 소화력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때 고기를 드신다면 가장 안전해요. 하지만 여전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기의 양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보다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돼요. 조리법도 중요해요.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요. 삶거나 찜으로 만드세요. 양념도 최소한으로 하시고요. 점심때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 반찬을 많이 드세요. 고기와 채소의 비율을 1대3 정도로 맞추시고요. 나물이나 샐러드,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함께 드세요.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에도 좋거든요. 밥의 양은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이세요. 고기에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니까요.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소화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저녁 식사는 가장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소화도 천천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거운 고기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위장이 일해야 해요. 숙면도 방해받고 다음날 아침에 속도 더부룩해요.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로 가볍게 드세요. 특히 흰살 생선이 좋아요. 대구나 가자미 같은 담백한 생선 말이에요. 조리법도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하세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요. 두부도 좋은 대안이에요.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 같은 요리로 드시면 돼요. 하지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을 약하게 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그래야 위장이 충분히 쉴 수 있어요.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볼까요? 주중에는 규칙적인 식단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시고요. 몸이 리듬을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두부나 콩류로 드세요. 수요일에만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요. 주말에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돼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요. 조금 기름진 고기를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양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주말에 많이 드셨으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특히 가볍게 드세요. 계절별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봄에는 해독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봄나물과 함께 가벼운 생선 요리가 좋아요.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빼내는 시기예요. 냉이나 달래 같은 봄나물에는 해독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생선도 도미나 광어 같은 흰살 생선 위주로 드세요. 여름에는 소화하기 쉬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더운 날씨에 기름진 고기를 드시면요. 소화가 더 어려워져요. 시원한 냉두부나 생선회가 좋아요. 오이냉국이나 미역냉국 같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드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세요. 하지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가을에는 면역력을 기르는 시기예요. 영양가 높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세요. 고등어나 삼치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겨울을 준비하는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기름기가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나머지 날에는 흰살 생선으로 드시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아요. 생선탕이나 두부찌개 같은 요리로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영양도 공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을 약하게 하세요.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제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세요. 보이는 기름 부분은 칼로 잘라내시고요. 삼겹살 같은 기름진 부위는 아예 피하세요. 닭고기 껍질도 벗겨내시고요. 소고기도 마블링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세요. 둘째, 양념을 최소화하세요.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간 양념은 피하시고요. 소금, 후추, 마늘 정도로만 간을 하세요. 허브를 사용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레몬즙이나 라임즙으로 새콤한 맛을 내는 것도 좋아요. 셋째, 조리 시간을 짧게 하세요. 오래 구우면 탄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게 몸에 독이 돼요.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특히 닭고기는 완전히 익혀야 하지만 태우면 안 돼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넷째,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고기와 채소의 비율을 1대3 정도로 하시고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줘요.
콜레스테롤 흡수도 막아주고요. 양파나 마늘 같은 향신 채소를 함께 요리하면요. 고기의 누린내도 없앨 수 있고 영양도 더해져요. 다섯째, 올바른 조리 도구를 사용하세요. 스테인리스 팬이나 무쇠팬을 사용하세요. 기름도 적게 쓸 수 있고 열전도율도 좋거든요. 전자레인지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영양소 파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찜기나 오븐을 이용하면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장보기부터 달라져야 해요. 고기 코너에 가실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 주에 고기는 몇 번 먹을지요. 어떤 부위를 살지요. 충동적으로 사지 마시고 계획대로만 사세요. 할인 행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정확히 사세요. 고기를 살 때는 색깔과 냄새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선하지 않은 고기는 몸에 더 해로워요. 포장지의 유통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냉장고 정리도 중요해요. 기름진 고기들은 냉동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세요.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요. 대신 생선이나 두부는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식사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돼요. 냉장고에 붙이는 메모지를 활용해 보세요. 일주일 식단표를 만들어서 붙여두면요. 계획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외식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메뉴를 보기 전에 미리 정하세요. 오늘은 생선구이로 하자. 오늘은 두부 요리로 하자. 이렇게 미리 정하고 가세요. 메뉴를 보면서 결정하면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음식점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건 요청하세요. 양념을 적게 해달라고 하거나요. 기름을 적게 써달라고 하거나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응해줄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그럼 한 달이면 4가지가 바뀌고요. 석 달이면 12가지가 바뀌어요. 그때쯤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건강정보, 꼭 필요한 생활정보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정보들이 자주 바뀌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